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하나 있죠.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요 정당의 당원 명부,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 교인 명단 사이에요. 무려 12만 명의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당원 명부가 있었고요. 이거 이제 통상 통일교 교인 명단으로 알려진 120만 명 규모 자료와 비교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 뭔지, 또 관련된 주장과 반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12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한데요. 일단 이 숫자에 대해서 해당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당 전체 당원 수가 약 5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500만 명이요? 네, 이게 대한민국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120만 명짜리 명단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도 그중에 10%인 12만 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아주 자연스럽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 송원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 인구의 10%가 당원이니까 어떤 120만 명 명단을 가져와도 그 10%인 12만 명은 겹칠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 전제 자체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500만 당원이라는 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요. 이 10% 주장의 타당성 자체가 문제예요. 우선 당원 수가 정말 500만 명이 맞느냐 이 부분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홍영식 한길리서티 소장 같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500만이란 숫자가요, 실제 활동하는 당원 기준인지 아니면 그냥 과거에 당적만 다졌던 분들, 연락 두절된 유령 당원까지 다 포함된 약간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그런 진성당원의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500만이라는 전체 규모의 실체부터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계적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전체 당원 수가 아니라 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 이 그룹과의 비교가 더 의미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요? 네, 여기서 이제 책임당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책임 당원.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강조했던 건데요. 당비를 내고 당내 선거 투표권 등을 가지는 핵심 당원들. 이 책임당원이 국민의힘 경우에는 약 7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74만 명이요? 500만 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전체 5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숫자의 6분의 1 혹은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부에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겹치는 12만 명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500만 명 중에 12만 명이면 비율이 2.4% 정도지만 만약에 그 74만 책임당원 중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10% 논리는 사실상 좀 허수에 가까울 수 있고요. 실제 당 운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책임당원 중에 몇 퍼센트가 이 명단과 겹치느냐, 이게 논란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핵심적인 정보, 그러니까 논란이 된 12만 명 중에 책임당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좀 애매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매우 미미하다. 참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표현인데 구체적인 숫자가 없으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입당 시점 아닙니까? 혹시 특정 시기에 가입이 막 몰렸다면
의혹이 더 커질 텐데요. 네, 맞습니다. 입당 시점도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요, 이 12만 명이 어떤 특정 시기, 예를 들면 뭐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경선 같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입당했다면 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기획 입당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기획 입당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만 답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뭐 시기별 입당 현황 데이터 이런 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당원 비율도 매우 미미하다. 입당 시점 관련해서도 극히 미미하다. 뭔가 좀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보, 책임당원 비율과 입당 시점, 이게 왜 이렇게 결정적인 걸까요? 이게 기획 입당 의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의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으로요. 네네. 그럼 평소에는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대거 유입돼서 당내 경선이나 지도부 선출 같은 데서 아주 결정적인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기획 입당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그 안에 책임 당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언제 입당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통계적으로 자연스럽다는 해명만으로는 이 의혹을 잠재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핵심 데이터가 빠진 뭐랄까 반쪽짜리 해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숫자나 내용에 대한 해명과는 또 별개로 특검의 수사 방식 자체에도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그 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고발까지요? 네. 장동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나 방법이 실제 집행된 것과 달랐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이 논란의 본질인 12만 명 중복 문제로부터 좀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말고도 또 특검이 비교 대상으로 썼다는 그 명단 자체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검이 가져왔다는 그 12만 명 리스트가 진짜 통일교 교인 명단이 맞는지 그리고 그 출처나 정확성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아, 비교 대상 데이터 자체가 못 믿겠다. 그쵸. 비교 대상에 된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비교 결과인 12만 명 중복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의 신뢰도 자체를 좀 공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게 단순히 12만 명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 또 비교 대상 명단의 신뢰성 문제까지 막 얽히면서 완전 법적,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이고 절차적인 공방이 치열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큰 정치적 파장 그리고 당 내부의 어떤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의 위기감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정말 핵심 자산이자 아주 민감한 정보인 당원 명부가 통째로 특검에 넘어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원 명부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당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네, 익명을 요구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할 당원 명부를 뺏긴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라면서 좀 불안감을 토로했는데요. 치명적이다. 네, 특검이 이 명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타겟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언론에 슬쩍 흘려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12만 명 신도 숫자부터 언론에 흘린 것 아니겠나? 이런 발언에서 그런 위기감이 좀 느껴지죠. 아, 당의 뭐랄까 미천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외부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상당히 당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비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또 다른 각도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 국민의힘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와,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지배당한 정당. 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윤석열 이후 모든 당내 선거에서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꼭두각시 정당 이런 표현까지 썼군요. 와, 이건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영향력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와의 연루 의혹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자율성 나아가서는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끌어올린 겁니다. 특정 세력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정당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 내부의 어떤 뿌리 깊은 노선 갈등이라든지 위기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각도에서 이 논란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 그리고 아직 남은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네,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12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통계적으로 정상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어에 나섰죠. 네. 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전체 당원 수의 실체는 좀 불분명하고요. 정작 중요한 책임 당원 비율이라든지 입당 시점 같은 핵심 데이터는 미미하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 뒤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정부의 불투명성이 기획입당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정치적 공방이 더해졌고요. 또 당 내부적으로는 핵심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홍준표 시장의 발언처럼 당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까지 터져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숫자는 정상이다라는 주장과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해소되기 어려운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군요. 이 불확실성이 의혹을 낳고 그 의혹이 또다시 정치적인 공방과 내부 균열로 이어지는 약간 악순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단체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대 조직, 특히 종교처럼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과 정당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 정당과 거대 조직의 관계 설정. 네. 그리고 또 수백만 명 규모의 당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대 정당에서 과연 당내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혹은 혹시 작동 불능 상태는 아닌가 하는 좀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네, 특히 지금처럼 당원 정보가 좀 불투명하게 관리될 때 이것이 정치적인 신뢰 하락이나 뭐 선거 결과의 왜곡, 나아가서는 정당 운영 방식 자체에 어떤 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앞으로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당원 주권의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셈이죠.